안녕하세요. 저 오세진 권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으시네요. 숫자가. 사실 저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왜 트라우마가 있냐면, 한 번은 이제 그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업체였던가? 강의를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 장학사처럼 앉아 계세요. 딱. 표정도 이래요.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정말 욕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놈의 새끼들.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나쁜 사람들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좀 개선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로 제가 또 강의도 많이 했고, 혹시 아시겠지만 그죠? 예전에 제가 그 영문학 지금 전공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뭐 토익이나 수능 강의를 좀 해서 좀 인기도 있었고, 관세사를 이제 뭐 공부하면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뭐 강의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최고의 고퀄리티가 아닐까. 뭐 제가 자평은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관세사 공부가. 그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뭐 직장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 저도 13년 전 일인데 그 오롯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경험들이 정말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들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을 드리는 취지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맹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필선 고기 심지.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반드시 필, 먼저 선, 자 어려울 고, 기, 그 기, 그리고 마음심, 뜻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 아시겠지만 반드시 먼저 어려움이 마음과 그의 뜻에 닥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풀이하면 큰일을 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역량이 되는지 가늠하기 위해서 큰 어려움이 한번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이 공부가 내가 큰일을 하기 위한 정말 준비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극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내가 큰일을 할 사람인가? 그죠?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분이 계세요. 이미 시험은 시작됐는데 지금 등록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기적이어서 제 수강생은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뜻을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키 큰 나무가 27층이나 된대요. 저너럴 셔먼 추리. 그 나무는 27층.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아주 작은 분재 화분이 있어요. 두 나무가 같은 종이랍니다. 그럼 씨앗의 크기가 저너럴 셔먼 추리는 막 탁구공만 할까요? 이렇게? 씨앗 크기가? 아니에요. 두 나무당 씨앗의 크기는 4.3mg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저너럴 셔먼 추리는 27층까지 쭉 컸고 분재는 아직도 작아요. 영원히. 왜 그런지 아세요? 분재는 성장하는 그 과정 중에 줄기나 뿌리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올가맨 거예요. 고의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자꾸 올가매시는 분이 있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무역영어 하시다 보면 협약이 다수예요.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고 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본인을 올가매시고 자꾸 낮추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그러면 낙오되는 거죠. 어차피 도태되는 거예요. 경쟁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의 정도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어떤 성취가 있으실 텐데 지금 그거 하시려고 지금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대하게. 나의 가치는 정말 크다. 그리고 시작했으니까 꼭 이거 마무리 짓는다. 이런 각오가 없으시면 지금 환불해서 가셔야 돼요. 그죠? 가치의 크기를 좀 크게 키우시고 앞으로 오늘 가서 좀 마음가짐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마음의 어떤 준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오늘 얘기 들으시고 참조하시고 오늘 계획표를 좀 쓰세요. 좀 학습에 대한, 그리고 제 마음의 정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여기서 제가 아까 지금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사를 좀 했는데, 전공자분이 계시잖아요. 여기서 공부에 대한 얘기 좀 해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무역 전공자다라는 미명하에, 또는 뭐 토익의 고득점이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무역 영어를 소홀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간혹 보면 제가.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음식에 있어서도 양질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이 고시 시험에서 합격하는 길은 과목의 밸런스 유지가 가장 중요한 합격의 열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역 영어가 지금은 이제 회계학에 비해서 조금 이제 쉬운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으실 텐데,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무역영어 강사니까 이런 얘기 좀 하는데요. 무역영어를 활용점점 우리 전략 과목으로 이제 삼으셔서, 제 수업 들으면 이제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삼으셔서 전과목 고득점의 기염을 토하는 그런 수험생들로 제가 견인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릴게요. 자, 그리고 공부에 대한 얘기 잠깐 더 하면, 이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관세사 이 무역영어 공부를 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고, 또 하신 분들도 그래요. 이걸 어떻게 공부하나. 방법에 대한 부분 조금 그게 미흡해요. 그래서 그냥 다독하면 되겠지. 그냥 많이 보면 되겠지. 그냥 시간을 잡아서 5시간 동안 계속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건 허울종 이상입니다. 이상. 이게 시간에 어떤 제한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과목이 많은 상황에서 무한전 노출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과목에.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제가 생각하는 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를 하시면 실패합니다. 여기선. 효율성이 뭔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수업에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하면 저게 효율적인 거구나. 자, 효율적인 공부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필요한 건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효율성. 두 번째는 압축적 정리입니다. 이거 다 못 외우고 가십니다. 이거. 다 저장이 안 돼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암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압축을 하시고 응축을 하셔야 돼요. 머리에서 막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공부는 하긴 하는데 점수로 직결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압축, 응축 정리해 드린다고요. 효율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강사님들이 제가 어떻게 수업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저만의 노하우는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려요. 이분이 이제 수업을 들으셨어요. 정리가 되시죠? 아까 이제 오셔서 하던 말씀이 협약이 정리가 돼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복습할 때. 그런 제가 듣기 좋은 말을 지금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협약을 다시 봤는데 이게 뭔 말이었지? 그리고 책은 하예요. 강사님은 영어로 막 얘기하시고 다 알죠. 우리는 공부도 했고 우리는 안다고 막 떠들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구두로만. 그럼 여러분은 남는 게 없어요. 지나가면. 그래서 저는 반드시 교재와 프린트에다가 남겨드릴 거예요. 압축적 정리를. 저만의. 그걸 오늘 알게 되실 거예요. 저게 바로 압축적 정리구나. 이미 이제 인강에 올라갔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완벽한 압축적 효율적 정리가 흔들리지 않는 점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1차든 2차든. 그런 흔들리지 않는 점수의 원천,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실 때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모의고사에서도 점수의 업앤다운, 어떤 점수의 큰 이제 변화가 없이 일관된 점수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 시험에서도 이제 고득점에 수렴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해주시면 분명히 처음에 그 시작하셨던 결의가 실제 성과물, 결과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가지실 거예요. 이거 진짜 되는구나. 이 UCP가, 함부르크가, 헤이그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다른 분들보다. 그러면 그런 자신감과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분들한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어요. 저 오세진이라는 사람을 수업 들으면 후배들한테 이렇게 소개하실 수 있는 그런 수험생이 되시도록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오늘 문제를 풀 텐데 이제 수업의 방향은 그거예요. 효율성과 압축적 정리. 그리고 저는 전범위, 놓치는 부분 없이 전범위의 개념 완성에 정점을 찍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무역 영어를 이해하시고 차후에 이제 실무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시험 현장에서도 거침없이 정답을 도출해내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정점, 그걸 저는 찍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게 안 되면 여기 저 강사로서 쓰면 안 되죠. 그냥 간사서로 일만 해야죠. 그죠? 그런 자신감 갖고 여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따라주시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고 다시 말씀드린 대로 확신하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좀 힘드시지만 필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도 좀 활용하셔야 돼요. 입도.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도움되거든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요. 왜곡이 많아요. 우리 범죄 현장을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 범인을 잡아오면 우리 증언했던 부분들하고 이렇게 몽타주가 왜곡된 게 많대요. 그런데 목소리는요. 그렇게 잘 기억한대요.
범인의 목소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두로 제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또 내용들을 필기도 해드리고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시면서 입으로도 충분히 따라 하셔야 돼요. 집에서는. 여기선 좀 부끄러우시면 따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틀리셔도 좋아요. 자꾸 같이 입으로 하시면 그런 상황들이 기억나는 겁니다. 이 고시가 워낙 많은 정보들이 지금 나한테 쏟아져 오기 때문에 그게 다 커버가 안 돼요. 제 스스로가. 그걸 따라가는 자 합격하는 거고 따라가지 못하는 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진도를 따라갈 수 있는 자 합격, 못 따라가는 자 다 똑같아요. 우리 능력은. 똑같은데 딱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따라가시려면 입으로 하셔야 돼요. 입 공부. 2차 때도 눈으로만 이렇게 필기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내 입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자꾸 체크하세요. 선화증권이 뭐지? 처음 하시는 분들도 선화증권이 뭐지? 그럼 선화증권이 선화증권이지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LC가 뭐지? 그럼 LC에 대해서 구두로 핵심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2차 시험도 자신감 붙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 때도. 제가 처음 오신 분들한테 그냥 우리 공부의 끝에 관련된 맨 끝의 얘기를 전달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도움되실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오늘 처음 OT니까 우리 합격 전략 거기에 앞서서 마음가짐 좀 잡고 갈게요. 마음가짐. 여러분 이거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자 마음의 정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힘드시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은 이제 귀를 닫으셔야 돼요. 주변 분들이 하는 말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런 분 되시면 안 돼요. 강사가 하는 말만 그냥 들으세요. 합격자가 한 말.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그래요. 야 지금은 1차 뭐 해야 돼? 1차 뭐 모의고사반 들어야 돼? 1차 문제풀이 뭐 들어야 돼? 지금 2차는 몇 회독 돌려야 돼? 너 안 했니? 너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시험을 보셨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별로 다를 거 없거든요. 모의고사 보면 그렇게 입으로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점수가 오히려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귀를 딱 닫고 여러분의 길을 가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했었고 직장 생활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대학원 다니시고 대학생 휴학하신 분도 있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처지에 맞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에 맞게 그냥 전진해 나가시면 돼요. 아셨죠? 다른 사람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새는요 나뭇가지가 부러질 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의 믿음은 나뭇가지에 있지 않고 자신의 날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믿고 난 반드시 합격한다. 이미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합격을 불안해하는 사람은 합격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셨죠? 첫 번째 귀를 닫는다. 자, 두 번째 엉덩이를 최대한 무겁게 하셔야 돼요. 자, 공부에 실패하시는 분들 보면 잠시도 못 앉아 계시는 분이 있어요. 한 1시간 정도도. 이거 고치셔야 되거든요. 고치는 방법은 문구점에 가셔서 스타버치를 오늘 당장 구입하세요. 스타버치를 화장실 가실 때, 간식 드실 때는 딱 끄시고 공부하실 때만 이제 구동이 되게 해보시면 내가 오늘 공부한 총량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온전하진 않아요, 사실. 앉아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습장에다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번에 학점은 어떻게? 과장님의 이런 결제 서류는 어떻게? 걱정하면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몰입한 시간이 얼마인지는 본인밖에 몰라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스탑워치가 중요하다. 최소한 12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6시간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런 효율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2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6시간 안에 끝내는 방법들도 제가 전달 드릴 거예요. 뭐 저한테는 해당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2시간 공부, 스탑워치를 통해서 체크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눈을 좀 멀리 보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강사님, 제가 이번 주에 좀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문제도 안 풀려요.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신데 여러분 정부가 이 어떤 쏟아져 나오는 이런 정보, 우리한테 지금 처음 시작하신 그 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이 정보가 서로 네트워킹이 되려면 최소한 3개월 필요해요. 서로 이렇게 정보들이 만나요. 그래서 하나의 틀을 만들죠. 프레임을 만들어서 내 머리에 이렇게 안착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최소한 발현되는 데는 한 달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조급해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를 불러요. 아, 난 안 되겠구나.
떨어지겠구나. 이런 조급함이 실패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마시고 조급함도 버리시고. 아셨죠? 그리고 우리 무형영어의 통념가짐. 지금 이제 마음가짐 3개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귀 닫기. 두 번째, 엉덩이 무겁게 하기. 세 번째, 조급함 버리기. 이 3개를 버리시면 고신 합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무형영어에 대한 통념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토익 만점자라고 해서 이거 고득점 맞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르거든요. 양상은. 그렇다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자, 영어 진짜 못하는데 영어 너무 못해가지고 한 줄도 해석 못하는데 다행히 제가 토익 강사였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영어를 전달 드릴 거예요. 아주 쉽게. 주어 동사 찾는 것부터 다. 이 문제반부터. 우리 그리고 기본 강의 들어보시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영어에 대한 건 제가 정리해드리는데 일반 시험하고 다르다. 내가 토익 고득점이어도 무형영어 잘하는 건 아니다. 이 무역 실무적인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영어 너무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이 영어는 이 무형영어는 나오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딱 3대 소스라고 하죠. UCP 들어보셨나요? UCP, 인코텀즈, CISG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잘 파도 일정 수준의 점수가 나와요. 토익은 안 그러잖아요. 이 세상 모든 단어 다 외워야 되고 그죠? 모든 구문을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 제가 그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무형영어는 영어일 뿐이다라는 이런 생각 버리시고 그다음에 매년 시험 문제는 비슷하다. 시험의 큰 틀, 줄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나오는 부분에서 거의 나와요. 거의 통계치를 보면 문항수도 비슷하게 나와요. 뭐 UCP, 인코텀즈, CISG 많이 나오고 뭐 함부르크 한두 문제씩 나오고 이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시면 꾸준하게 무형영어 점수 나와요. 뭐 회계학처럼 막 폭탄 맞고 그러진 않아요. 아셨죠? 네. 그리고 그 나무의 그 밥이 아닐까? 아니죠. 토익하고 다르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일관된 실력이 요구됩니다. 일관된 실력.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일반 시험과 준비와 방향성이 상이하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건 다 하면서 이제 실수를 압축적으로 이제 줄이면서 정리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의 근본적인 컨셉은요. 분석은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분석은.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저는. 제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어서 대충 하는 건 싫어하고 분석은 완벽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부담은 최소화해야 돼요. 분석은 제가 하는 거죠.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분석하세요 라고 제가 던지진 않아요. 바쁘신 분들한테.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니까. 분석은 완벽하게 하고 부담은 최소화. 그리고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내 것이 되어서 선명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네, 그걸 제가 경험시켜 드릴게요. 아, 기억이 난다 진짜. 아, 저 사람 말 들으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컨셉을 드리면 이건 이제 기본 강의 때 우리 기본 강의 수업을 이제 다 오픈해 드렸으니까 보세요. 각 유닛의 포인트를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시각화시켜 드려요. 보통 분들이 그냥 말로 하실 걸 저는 이렇게 핵심 정리로 딱 보여드려요. 한눈에. 아셨죠?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학습 내용 마인드맵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영문 협약이라든가 국제 규칙의 논리 구조를 잘 따라가실 수 있게 이해하시기 쉽게 기억하시기 좋게 제가 정리해 드려요. 저도 고민하거든요. 그냥 강사가 와서 내 업무가 바쁘다고 해서 이렇게 인생을 걸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하세요. 전 아니까. 라고 던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제가 좀 유저 프렌들리,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PPT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최대한 꼼꼼한 강의, 기억나실 수 있는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해석하다가 걸리는 부분, 자, 구문 분석을 통해서 끊어읽기 자료도 제공해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그 학원 책이 나와요. 학원 책이 나오는데 거기는 다 끊어읽기가 돼 있어요. 해석도.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다른 강사님 책인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뭐 복사라도 해서 이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적중 예감을 통해서 출제 포인트를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건 시험 나옵니다. 이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어떤 경중을 둬서 내용에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 공부하는 것들이 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이제 무형영어의 범위가 있어요.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개념 들으신 분들은
통신문이 있습니다. 통신문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아시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되니까. 서식이라고 하죠. 올해도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역 서류, 뭐 상업송장이나 운송서류, 보험서류, 이게 3대 서류잖아요. 우리 무역에. 여기서도 한 10%, 20%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가 전부 다 국제협약, 규칙이에요. 자, 여기서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는데, 여러분 제가 조심할 것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UCP라는 게 있어요. 신용장. 처음 배우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UCP, 신용장 통일규칙. 그 다음에 인코텀즈. 그 다음에 CISG. 이게 이제 3대 협약인데, 제가 협약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3대 소스라고 말하셔야 돼요. 이 둘은 국제 규칙이에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나 3대 협약 다 끝냈다? 그럼 안 된다고 했죠, 제가. 2차 기술을 하실 때 이 세 개를 묶어서 3대 협약이다 얘기하시면은 감점 요인이에요. 우리 무역학과, 우리 특히 이제 뭐 상무를 전공하신 교수님들한테는 그거 이제 감점이 될 수도 있어요. UCP와 인코텀즈는 국제 규칙, 민간 단체에서 만든 이 규칙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양자 합의를 통해서 준거 문헌이 들어가야 돼요. 계약서에. UCP 쓰겠다, 인코텀즈 쓰겠다 라는 등의 말이 필요하고, CISG는 법에 위치해 있어요. 국제사법이에요. 통일사법. 그래서 최약국이면 지금 미국이 CISG 가입국이죠. 우리도 가입국이에요. 일본도 가입국이고. 그래서 양자 간의 계약관계가 성립됐을 때 최약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법이다. 이거는 규칙이다. 이런 것도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꼼꼼하게. 아셨죠? 2차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세 개에서 3대 소스. 압도적으로. 보시면 1순위가 뭐예요? CISG, 인코텀즈, UCP에서 몇 문제 나온다? 우리 6에서 7문제씩 나와요. 올해도 그랬잖아요. 6문제씩 나왔어요. 이것들. 압도적이죠. 이것만 잘해도 점수는 획득이 되는 거예요. 토익과 달리. 두 번째 2순위가 URC, 추심통일, 헤이그, 운송에 관련된 거, 함부르크. 이거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나중에 지금은 적을 시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적으셔서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무역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ICC, 협회적가약관, 자 2009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문제씩 나오고 2문제 정도씩. 그러면 둘 하면 또 8문제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리고 3순위가 매년 한 문제, 2문제, 한 문제 나와. MT 관련된 거, MT. 복합운송조약이거든요. 운송에 관련된 거. MIA, 보험 관련된 거. 영국의 보험법이에요, 이건. 뉴욕 협약은 상사중재.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처음 하시는 분 계시니까, 이제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사이에서 상사중재라는 걸 합니다. 중재. 소송으로 안 가고 중재라는 것으로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데 그것을 규정한 것이 바로 뉴욕 협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시험에.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한번 외워보세요. 무역령은 외워야 될 부분이 어디다? 첫 번째, 통신문, 서식. 두 번째가 서류, 상업서류. 네, 서류, 뭐 신용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BL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운송서류, 보험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세 번째가 뭐다? 무조건 이거다. 그냥 국제 규정들이다. 이게 다다 압도적으로. 이렇게 정리는 되기셔야 돼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암기하시고. 아, 이런 게 지금 무역영어 공부할 거구나.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이제 저는 열심히 수업할 건데, 체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체화가 뭐냐면요. 몸에 녹아드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또 관세사 되실 분들이니까 실무에서 쓰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은 다 합격하실 거고. 쓰셔야 될 거니까 몸에서 그냥 툭툭 나오셔야 돼요. 자, 우리 구슬이 우리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물이라고 했는데, 제가 온전히 하나하나 꿰어서 여러분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강의의 집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이제 차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공부하실 때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사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역영어 공부하면 앞에 회계학 책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회계학 공부하면 무역영어 책이 있으면 안 돼요. 온전히 그것만 집중해야 돼요. 남자친구가 준 열쇠고리 여기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요. 좋았다. 이러면서 공부가 방해되거든요. 그런 거 무조건 치우셔야 돼요. 앞이 깨끗해야 돼요. 그냥 앞에는 정신무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글귀들,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글귀들만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자, 체화시키는 과정까지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몸에 녹아들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스타트 라인과 피니싱 라인이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맞물려 있는데요. 이제 무역 영어 공부를요. 중구난방 하긴 하는데 막 산발적으로 정리 안 된 상태로 공부하면 잘못된 시작을 하게 되세요. 저는 가장 최적화된 컨텐츠와 강의로 좋은 강의를 시작을 해서 그 시작 자체가 곧바로 결승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만들어 드릴게요. 그냥 피부로 느끼실 수 있게. 자, 완성된 결승선을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속담에.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누구나 시작을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죠? 그 시작이 바른 시작이어야 돼요. 그 바른 시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처음이 첫 단추 잘못 깨시면 이 곳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렸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계속.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정 시간 의미 있는 노출이 필요하다고 했죠. 다독하셔야 돼요.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죠? 효율성, 그리고 압축적 정리. 그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저는 시험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강사예요. 이 기출문제 얼마나 연구했겠습니까, 제가. 본질을 꿰뚫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압축적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수직 상승, 남들보다, 여기 계신 분 다 합격하셔야 돼요. 수직 상승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금일 수업 프리뷰. 이건 뭐냐면요. 개념 수업 오늘 가서 들으실 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 오늘 수업 전에 제가 방향타를 관역을 하나 만들어 드린 거예요. 목표물. 그냥 무작정 앉아서 수업 듣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아세요 라는 취지거든요. 이게 제가 수업 말미에도 복습 차원에서 리뷰 보여드려요. 오늘 뭐 공부하셨죠? 한번 말씀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전달 드리거든요. 무역영어란 무엇인가? 무역영어 뭐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뭐 무역에서 쓰는 영어죠. 뭐 그게 무역영어예요. 오늘 처음 하신 분들 그냥 무역, 그죠?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양 당사자 간에 한국말 쓸 수는 없잖아요. 중국 사람들이랑. 그래서 영어 쓰는 거잖아요. 그게 무역영어다. 이렇게 구두를 하실 수 있으면 되고. 무역영어의 범위는 아시네요. 범위 오죠? 시험 나오는 부분이 첫 번째 통신문. 그렇죠. 통신문. 두 번째 상업서류. 세 번째 뭐죠? 협약이나 규칙들. 그렇죠. 그렇게 세팅이 되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네. 이렇게 정리합니다. 통신문이란 뭐다? 이런 거는 제 수업 들으시면 다 나옵니다. 한 줄씩 정리하실 수 있게. 3대 서류가 뭐다? 그냥 제가 흘려서 말했는데 지금. 상업서류가 무역서류인데 3개가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뭐죠? BL. 어우, 잘하시네요. BL. 상업송장. 그리고 보험서류.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네. 이렇게 프리뷰합니다. 국제무역이란 뭐다? 이런 것도 제가 또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환어음이란 뭐다? 제가 다 했습니다. 신용장이란 뭐다?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선생님 나중에 어떻게 보나요? 다 있어요, 인강에. 여러분, 이런 부분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세요라는 취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보세요. 모델법이란 뭐다? 이런 거 구분 잘 못하세요. 모델법이 뭔지, 통일사법이 뭔지, 통일규칙이 뭔지, 어떻게 해야 양자가 적용이 되는지, 임의규정이 뭔지, 강행규정이 뭔지 이런 것도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 게 정리가 모호하면 자신감이 안 생겨요. 근데 정리가 딱 확고하게 쓰면 나가는 어떤 자신감을, 추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수업 개괄.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쭉 이렇게 앞으로 해드릴게요. 교재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잠깐만요. 우리 무역 영어는요. 무역에 대한 이론도 필요하고요. 일반 영어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관세사로서 설명드릴 거고 이건 영어적인 기반이 좀 있어야 돼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영어 강사였습니다. 예전에 영어적인 것도 두 개가 다 하실 거고 관세사 무역영어는 난이도가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뭐 국제무역사 시험이라든가 그런 데도 영어가 나오거든요. 그거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수업의 진행은 수업생 입장을 제가 고려해요. 여기 무역 전공자 아닌 분들이 지금 다수가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무역 실무 지식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할 거고요. 그 다음에 1년의 무역 절차,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 정리, 그리고 무역 마인드 확립. 이걸 제가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대부분의 출제에 해당하는 국제 법리에 관련된 자, 우리 원문을 일명요연하게, 간결하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기본서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죠? 저분 책에, 이분 책에는 정리가 되어 계세요. 어떻게 해놔도 이렇게 핵심 정리가. 자, 그리고 무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호한 개념들, 이런 걸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고의 진척을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교재 구성은 지금 상권이 이론책이고요. 학원이 이제 협약이라든가 규칙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70% 출제되니까 학원도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는 학원 가져오실 필요 없고요. 세 번째 시간부터는 학원도 갖고 오시면 돼요. 우리 기본 개념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질문 드릴 거거든요. 제 수업 잘 듣고 계신지. 네, 이 시간은 온전히 문제풀이만 하면서 중간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문제풀이 때문에 오신 분들도 좋아요. 수업 듣다 보면 제가 던질 거 아니에요. 기본 개념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뭔가요? 했는데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같이 하세요. 그러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네. 중요 소스는 5번 이상 정독하시고, 자, CISG는요, 1조부터 89조까지 다 하셔야 돼요. 90조 이하부터는 기술적 분위기가 차치하시고, 24조까지가 이제 계약의 성립 단계, 청약 승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기본반에서 합니다, 제가. 인강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5조부터 끝까지가 무차별적으로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심화반을 또 깔 거예요. 한 2주 동안 하는 거. 그 2주 동안 하는 심화반에서는 CISG 25조부터 끝까지. 그리고 또, 우리 뭐 함부르크라든가 헤이그라든가 운송에 관련된 거, 그리고 보험에 관련된 거, 이것도 정리할 거거든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때 할 겁니다. 이거 기본반은 이거 다 못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아셨죠? 앞으로 이건 언제 할 거냐면 심화반은 지금 하시면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시험이 내년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연초에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세요. 안 까먹고 우리가 정확하게 킵한 상태에서 시험 보고 오시면 되죠. 지금 또 하시면 킵하는 것도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할 거고, 지금 또 정말 좋으신 건 시작반이신데도 지금 문제풀이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에 대부분 나와요. 중요한 조항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심화반 수업 들으시면서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정보를 숙지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운송협약, 보험약관 심화반에서 진행한다. 우리 30문제 중에서 심화반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 쭉 얘기 드렸고, 우리 성립, 이행, 종료 이 과정을 통해서 큰 그림은 그래요. 계약이 성립되고, 그러니까 양자가 만나서 모르는 상향 국가에 소재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우리 성립한다고 말은 안 해요. 이거 법리적인 얘기거든요. 우리 실무에서는 체결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conclusion, 그리고 법리적으로는 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성립이 되면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수출자는 뭐 하죠? 너무 쉬운 얘기. 운송을 하잖아요. 그죠? 물건을 인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입자는 돈 줘야 되잖아요. 대금 결제하겠죠? 그걸 이행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계약은 깨끗하게 종료. 근데 원활하지 않았다면 다툼이 생기죠? 다툼이 뭐 소송도 가고 상사 중재라는 것도 배우실 텐데 그런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큰 섹터가 여러분이 앞으로 무역 실무와 무역 영어를 하실 부분이에요. 성립 과정, 이행 과정, 종료의 과정. 그 밑에 나오는 이런 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쭉 제가 또 설명드릴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지금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나 문제풀이 들어왔는데 왜 이걸 하고 있지? 또는 나 개념 수업 처음 듣는데 왜 문제를 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자, 혼란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제가 장점이라고 자, 했으니까 제 말 믿으시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 대신 여러분 약속하실 거 있어요. 한 주에 한 주분은 꼭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부터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믿겠습니다. 댁에서 개념 강의 수업 들으실 거, 제 거. 네, 믿고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펴보실래요? 네, 첫 페이지. 첫 페이지 펴보시면, 41번. 못 받으셨어요? 아, 예. 거기 4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푸시기 전에 이런 분들 계세요. 지금 영어가 좀 답답하죠? 지금 영문과 나오신 분들은 영어 잘하실 텐데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제가 영어 해석하는 방법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수업 따라오시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적으세요, 어디다가. 좀 넓은 공간에, 그렇죠. 노트나 이런 공간에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풀이 수업을 따라오기 위한, 자, 협약을 정확하게 판독해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적으세요. 자, 무역영어 해석. 이런 과정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해석을 위한 긴급 정리. 무역영어 해석을 위한 긴급 정리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건 문장의 맨 앞에 있는 전치사가 안 붙어 있는, 전치사가 뭔지는 아시죠? in 같은 거. 안 붙은 그런 명사가 뭐죠? 주어입니다. 그건 아시죠? 이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영어에 뭐가 있을까요? 명사가 주어죠. 그렇죠. 잘 아시네요. 두 번째 뭐가 주어가 되죠? 대명사가 주어가 됩니다. 많이 나와요. 귀사가 할 때 유루합니다. 우리 서식에서 보면 귀사의 샘플은 할 때 유월 샘플 하잖아요. 그죠? 뭐 대명사. 세 번째 또 누가 주어가 되죠? 투부정사도 주어가 됩니다. 그렇죠? 투부정사. 우리 서식에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ing. 동명사도 주어가 됩니다. 자, 적으시면서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또 뭐 있죠? 우리 대수로 시작하는 대문장이 있어요. 대문장. 대수로 시작하는 문장도 주어가 될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또 뭐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이 뒤에 크게 동사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주어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또 뭐가 이제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whether이라고 있습니다. whether이 인지 아닌지란 뜻입니다. 인지 아닌지. 해석은 이렇게 해야 돼요.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 그쵸? 그리고 요 that은요, 여러분 해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뭐라는 것. 제가 친절한 강사라서 다 정리해드려요. 영어도. 뭐뭐라는 것.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8번. 요거 많이 나오죠. 이거 협약에. what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what이요. 의문사 what이 아니라 보이세요? 관계대명사 what이 있어요. 관계대명사 what은 해석 어떻게 하죠? 영문과분. 것이죠, 것. 아시지만 처음이니까. 뭐뭐라는 것입니다. w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자, 이렇게 주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쭉 끊으셔야 돼요. 바로 절단하셔야 돼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는. 협약에 절단이 안 계시면 안 돼요. 정확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끊어주시고 요 녀석들은 전부 다 은는 이가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은는 이가. 네. 그리고 동사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8개 외우세요.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ing, 대문장, 의문사 문장, whether 문장, what 문장. 이건 쉬우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어가 이렇게 있어요. 주어가 이제 명사가 될 텐데 명사와 동사 사이에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수식어라고 하죠. 수식어가 또 8개 정도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여기서도 보면은 많은 수식어가 나오거든요. 주로 ing 같은 수식어들. 자, 한번 뭐가 있을까요? 색깔로 좀 바꿔서 제가 해볼게요. 우리 영어에서 명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으면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수식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 형용사. 세 번째 ing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ing는 해석 어떻게 하죠? 뭐뭐 하는. 영어 못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하는 것만 정확히 따라오시면 뭐뭐 하는. 그리고 나중에 관세사가 되셔도 계약서는 원활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영문계약서. 조언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체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보세요. ing. 그 다음에 pp가 있죠. pp는 뭐뭐 된, 뭐뭐 진, 뭐뭐 받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뭐뭐 된, 진, 받은. 그 다음에 5번. 우리 그런 거 있죠. 후라든가 위치라든가 이거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더 있지만 안 쓸게요. 주어 동사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해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세요. 샘플 나옵니다. 우리 협약에. 아니 서식에 샘플 which I sent. 해석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보냈던 샘플. 아셨습니까? 다시 샘플 which I sent. sent가 보내다예요. 내가 보낸 샘플. 아셨죠? 내가 보낸 샘플.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리고 6번 우리 이런 거 있죠? where, when 뭐 이런 거 관계 부사라고 해요. 여러분. where, when. 필체 다 보이세요? 인식 가능하세요? 네. 가능하시죠? 요거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where는 앞에 장소 나오는 거잖아요. 선적항이 있습니다. 내가 선적한 항구. 아셨죠? 주어가 동사한 장소. 만약에 when이 나오면 주어가 동사한 때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선적일, when, I 선적하면 내가 선적한 때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또 뭐가 있죠? 이게 잘 나와요. 우리 협약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 얼른 묶으셔야 돼요. 묶어서 앞명사 수식. 따라해보세요. 주어가 동사하는 앞명사. 관계대명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기 생략된 거예요. 다시. sample I sent. 내가 보낸 샘플이죠. sample I sent.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sample I sent. 내가 보낸 샘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8번. 쉼표가 나와요. 그냥 동격이라고 쓸게요. 동격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쉼표 동격, 오부 동격, 대동격.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 협약에서. 이렇게 8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한번 외워보실까요? 자, 입을 사용하셔야 된댔어요. 음성은 왜곡이 없습니다. 시각은 왜곡이 있어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시작.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ing. ing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하는. 제가 이따가 이거 수업하면서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명사 다음에 ing 나왔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하느니요 해야 돼요. 그래야 대답하셔야 기억나서 협약이 시험 때까지 쭉 킵되는 거예요. 뭐뭐하는. 이런 걸 해야죠. 이런 거를 지금. pp 뭐뭐 된 뭐뭐진. 그 다음에 후는 주어 동사든 뭐 동사든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 아셨죠? 동격까지. 특히 이거 중요합니다.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 합격하러 오셨으니까 귀찮으셔도 적으시고 입으로 계속 외우세요. 네, 이건 어려운 거 전혀 아니니까. 자,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만 더 전달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하면서 디테일한 건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영어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거. 앞으로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투부정사라고 하죠. 요거까지만 할게요. 투부정사랑 ing 다음에 이상한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42번 한번 보세요. 42번 문제에서 42번에서 맨 마지막 제줄 보세요. specifying 다음에 더 구스 있죠. specifying에 ing에 밑줄 쳐보세요. 이거 그냥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그래도 전문 자격사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무역에 관한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응대하시든 중소기업을 응대하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있으시면 안 돼요. ing 다음에 지금 specifying 뒤에 더구스 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더구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물품이란 뜻이에요. 물품. 그럼 specifying은 이런 뜻이에요. 제가 뜻을 알려드릴게요. 특정하다예요. 특정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방법 모르시겠죠? 앞에 요 specifying 앞에 지금 뭐 있어요? 빈칸 있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추려면 이걸 판독해 내셔야 돼요. 해석으로.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ing는 제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꾸민다 그랬죠? 뭐뭐하는. 시작. 뭐뭐하는. 그러면 특정하는 빈칸이에요. 빈칸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특정하는 빈칸. 시작. 특정하는 빈칸.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물품은 어떻게 하냐? 을를로 해석하세요. 90% 이상.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투부정사나 ing 뒤에 이상한 단어가 붙어 있으면 그냥 을릴로 처리하시면 가세요. 을릴로. 그 이유를 제가 굳이 설명하면 여기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아, 저 강사가 말하는 거 내가 왜 굳이 따라해야 돼? I meet 하고 이렇게 마침표 딱 끊으면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저는 만나요 하고 제가 집에 가봐요.
그럼 뭘 만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만난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이유. 아이유를 제가 왜 썼을까요? 남자친구 있는데 you. 그러면은 너를 만난다죠? 이 너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잘 보세요. I enjoy meeting이 됐습니다. meeting. 그러면 지금 meet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ing로 바뀌었죠? 이거 끝나면 됩니까? 여러분 저는 만나는 걸 즐겨요 하고 집에 가면 돼요? 뭘 만나는지 구체적인 대상을 써야 되겠죠? 이게 타동사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제가 안 할 텐데 여기에 똑같이 you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ing 뒤에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냥 을룰루 처리하세요. 투부정사나 ing 뒤에. 아셨죠? 수식관계가 아니라면. 너를 만나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미트가 미팅이 됐을 때도 똑같이 붙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어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취약할 수 있어서 정리 한번 드렸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8가지, 꾸며주는 말 8가지, 그리고 투부정사랑 ing 뒤에 나오는 말들은 을을 처리한다. 그렇게 정리 좀 하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좀 풀고 계십시오. 이게 1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보실까요? 자, 우리 올해 기출됐던 문제예요. 우리 기출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는. UCP하고 인코텀즈랑 CISG가 가장 많이 나왔죠. 그리고 용어가 나왔죠. 이 용어는 근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수업만 듣거나 본인이 아주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그냥 맞힐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타겟이 되는 건 이 세 개다. 그리고 다수의 지금 협약들이 나오고 있죠. 한두 문제씩 출연하는 저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다 있어요. 요게 우리의 타겟이구나 생각하시고 집에서 이거 프린팅 하나 하셔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집에다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학원 관계자분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셨는데 서식에서도 2문제, BL에서도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고 보다시피 뭐 통신문이라든가 상업 서류라든가 협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 CISG 1980 여기서 잠깐 처음 배우시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CISG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UN에서 만든 법이에요, 여러분. 자, UN에서 만든 법. 한번 쓰실까요? CISG. UN에서 제정했다. 우리 2차를 위해서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UN에서 제정했다. 몇 년도에? 1988년도에. 1988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했는데 우리 협약 같은 경우는 채약국수를 좀 채워야 돼요. 채약국이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게 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최소한 몇십 개국은 이렇게 참여를 같이 동참해야 되겠죠. 그래서 협약 우리 채약국수를 채워서 이제 발효가 되었고 지금은 60개국 이상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우리는 자 일본 우리보다 1년 늦게 했는데 우리 범세계적인 통일법입니다. UN에서 제정한.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처음 배우신 분들도 그리고 문제풀이 하시는 분들도. 자, 정리한 상태에서 이건 핵심 정리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문제만 풀지 마시고 이 정도는 가볍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핵심 정리. 그리고 1번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PPT 보이시나요? 여기 보세요. 글씨가 좀 작은데 어파리했죠. 어파리. 당사자, 어파리가요, 일방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적으로 이거 중요하거든요. 당사자가 2명이 있어요. 2 당사자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협약에서 보면, 요 둘 중에 하나를 붙여서 말합니다. 플러스 명사라고 해요. 어명사. 하거나 아니면 원이라고 해요. 원. 아셨죠? 원. 그리고 다른 당사자에 뭐라고 하냐면, 디아덜이라고 합니다. 디아덜. 꼭 기억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원이나 플러스 명사로 표기하고 지금처럼 어파리 그리고 타방을
디아덜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디아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파티가 있고 여기에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디아덜이 있죠. 디아덜의 밑줄을 한번 쳐보실까요? 네. 어파티 밑줄, 디아덜의 밑줄, 디아덜 파리의 밑줄. 좀 덥죠, 여기 교실이. 그렇지 않나요? 네, 좀 많이 덥네. 자, 보시면 요 문제까지 한번 잠깐 쉴게요. 일방이 요 메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스다 시험에서는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 수 있다. 머스트가 지금 아니죠.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체크, 여기도 체크, 별표. 서스펜드의 박스 가장 중요합니다. 강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서스펜의 뜻이 뭐냐면 쓰세요. 정지하다입니다. 정지하다. 그러면 일방은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정지할 수 있다? 퍼포먼스, 이행이란 뜻입니다.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어떤 이행? 그의 어블리게이션이 의무죠. 그의 의무에 대한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석되셨습니다. 만일 after 뭐뭐한 이후에 conclusion of a contract 해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런 뜻이죠. 끊으셨나요? 의미 단위로 이렇게 끊으세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일방은 의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apparent, 명백하다면, 데디아가 명백하다면, 디아덜 파리, 타방이, 상대편이 지금 뭐 한다면, will not perform,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면, 이런 뜻이겠죠? 뭘 이행할 수 없어? 자, 빈칸에 보시면 기억에, 이건 아주 유명한 지문이거든요. 실질적인 부분이거든요. substantial part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한 번만 풀어보시면은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라서 인식할 수 있어요. substantial이 무슨, 이거 1번에 substantial이 실질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써보실까요? 실질적인 part, 부분. 그의 어떤 obligation, 의무에서의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정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냥 협약을 해석만 하시면 안 되고 그 협약이 내포하고 있는 깊은 뜻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핵심 정리하는 겁니다. 전 이렇게 다 하거든요. 지금 일방이 한마디로 말하면 일방이 하지 않으면 단도직입적으로 나도 안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나도 안 한다.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답니다. 왜 안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행을 못 하는 거예요, 저자가. 여기 보세요. 어떤 실질적인 부분, 실질적이라는 이 용어가 중요하거든요. 이 법리적인 용어에서는 실질적인 그의 의무에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as a result of 뭐 어떤 결과로 심각한 deficiency가 답입니다. 1번 답이네요. deficiency가 뜻이 뭐냐면요. 결함이라는 뜻입니다. 결함. 어디에서의 결함이냐면 그의 능력에 있어서, 수행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보세요, 여기. 그의 credit worthiness라고 합니다. 이거 1번 정답이네요. 신뢰성이라는 뜻이에요. 신뢰성. 한번 보신 지문들은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의 신뢰성에서의 어떤 결함, 그리고 이행에 있어서의 어떤 결함, 이런 뜻이겠죠. 이행 능력에서 결함에 문제가 있으면 안 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또 행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행위? in preparing 해서 준비할 때, 뭘 준비할 때? 여기 있네요. 여기 칠판 보세요. 여기 있네요. 뒤에 있는 컨트랙트가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 컨트랙트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컨트랙트를 준비할 때의 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는 계약을 이행하는 그 이행 중의 행위, 이런 뜻이거든요. 요때 문제가 있으면은 정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지금 법적인 얘기라서 CISG.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하는데 제가 쉽게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필기 꼭 하셔야 돼요. 이 지문을 이해하시려면. 셀러가 있고요. 바이어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매매 계약이 진행이 됐어요. 여기도 최악국이고 여기도 최악국이에요, 지금. CISG는 최악국이 돼야지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이쪽이 한국이고 이쪽이 미국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CIS 적용되죠? 자, 잠깐만요. 국제거래에서는 CISG가 적용이 되고, 셀러가요, 국내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우리 국내 업자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그땐 CISG가 적용되나요? 이건 국내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CISG는 국제 간의 사법관계, 섭외적 사법관계라고 해요. 그걸 기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CISG, 국내적으로는 국내법 적용돼서 이분법적 법 적용이라고 해요. 이분법적 법 적용. 이걸 기억하시고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셀러가 수출상인데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국가가. 아시겠죠? 또는 본인이 부도가 났어. 본인이 부도가 났어. 아니면 태풍이 와가지고 자연재해로 공장이 박살이 났어. 초전 박살이 났어. 그럴 수 있겠죠? 자연재해. 그러면 여기 바이어 입장에서 양자가 신용장이라는 결제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신용장이라는 결제 방식. 돈을 주는 방법이거든요. LC라고 합니다. 들어주세요. LC 방식으로 결제를 하기로 했는데 요 바이어가 돈 받으려면 LC를 발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셀러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원활하게 계약이 이행이 안 되겠죠? 그럼 LC 발행하면 돼요? LC 발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돈 받을 취지로 LC를 발행하면 안 되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요. 지금 난리 5분 전인데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발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도 안 한답니다. 정지한다는 겁니다. 정지. 정확하게 법적 용어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서스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취소가 아니에요. 야, 계약 그냥 뒤집자. 취소가 아니에요. 정지인데 정지는 뭐냐면요. 어떤 행위의 진척이 없는 거죠. 행위의 진척이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자. 제가 어쩌나. 국가부도 상태에서 이게 해소가 되는지, 태풍으로서 공장이 다시 정상 복귀가 되는지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취소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2차에서도. 행위의 진척 없이 가만히 지켜본다. 이런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조문을 보셨을 때 내가 지금 당장 해석본 보고서 해석한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키워드, suspend, substantial. 중요하니까 문제화 시켰겠죠. deficiency, 결함, credit worthiness. 이 네 단어는 영원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떤 상태? 상대가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나도 못한다. 또 이럴 수도 있죠. 이자가 파산이야. 이자가 파산. 돈 못 줄 상태야. 그럼 수출상이 선적하면 돼요? 돈 못 받는데? 야, 물건 갔어. 근데 너 부도 났구나. 근데 물건은 보냈다. 바보 천치죠. 일단 행위를 정지해야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아셨죠? 그럼 해석도 정확히 되시고 이 안에 있는 이 단어 체크해 놓으세요. substantial, deficiency, credit worthiness. 신뢰성에서의 상대를 믿을 수가 없어. 이행이 불가할 것만 같아. 그러면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suspend한다. 정지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쉴 건데요.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방법 아시겠죠? 정확하게 해석도 하고 정확하게 조문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점수의 원천으로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41번 문제는 CISG 71조였고 CISG는 범세계적인 양자 간의 상거래법, 통일법으로서 누가 제정했다? 유엔이 제정했다. 이 유엔이 제정한 이 통일상법은 체약국이어야만 발효가 된다. 효력이 생긴다. 미국은 체약국이고 체약국 아닌 나라랑 돌아가면 CIS 사용할 수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까지 기억하시고 우리나라는 이미 가입이 돼 있다. 알고 계시고 대부분 선진국이 가입돼 있다. 그게 핵심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일방이 못하면 타방도 안 해도 된다. 정지한다. 취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면 퍼펙트죠. 더 이상 할 게 없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잠깐 쉬시겠습니다. 근데 42번도 필기 양이 상당합니다. 이게 42번이 제가 정리해 드릴게.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좀 필기 공간이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잠깐 쉬시죠. 네.